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아파트 신고가 거래 단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 정부에서 88 정책을 또 내놓기도 했어요. 자, 최근에 그런데 어쨌든 핫한 지역이 있죠. 왜냐하면 송파가 거래가 엄청 많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송동구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래서 신고가 거래 아파트가 꽤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송파만큼 거래가 확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네요. 네. 서울 내. 네. 어딜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바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네. 강동구가 정말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한번 자료를 보면 강동구 거래량이 폭발 1위로 점프했습니다. 1위. 이게 지금 6월달 이제 매매 거래된 건수인데요. 서울에 6,150건 거래 중에 강동구, 송파구가 441건으로 이제 동률이 됐는데 7월달에는 592건이 강동구가 거래가 됐답니다. 지금 이제 6월 한 달간 거래가 441, 그리고 7월에는 592, 거의 600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동구가 이제 강남 3구에 이어서 뭐 4구가 됐다가 빠졌다가 막 그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또 강남 4구에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종로 같은 데는 아파트 수가 좀 적어서 거래가 적은 상황이겠죠. 종로랑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업무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금천은 저게 63건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직 저기가 좀 인기가 없어서. 그렇죠. 아직까지 저쪽은 없고. 네. 주택 쪽도 많잖아요. 주택도 많은데 거기에는 군부대 시설 아직도 뭐 그런 부분도 조금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좀 면적도 작잖아요. 그런데 금천이랑 관악구 그 신안산선이 아마 연결이 되면 조금 이제 또 움직임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쨌든 강동구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서울 전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1위 지역이 됐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투자 비중이 20대로 올라왔다고 돼 있거든요. 외지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강남 3구는 좀 힘들고 자산이 조금 있더라도 거기는 40억씩, 30억씩 부르는 게 그런다 보니까 좀 눈높이를 좀 낮춘 게 용산, 마포, 송동구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보는 게 이제 강동구 쪽은 아직까지 어떤 규제 지역은 아니다 보니 강동구 쪽으로 진입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해주신 예를 들어서 그 마포나 송동은 이제 개발돼서 좀 세련된 미가 있어요. 용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또 일부 지역은 예를 들어서 남산 근처에 있거나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너무 좀 오래된 그런 그래서 조금 이거를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좀 쌓여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강동은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죠. 강동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헬리오시티를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 그렇게 대규모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생기면 그 분위기 자체가 그 구 자체의 분위기가 약간 썰렁해져요. 왜냐면 한꺼번에 물량이 너무 많이 터져버렸잖아요. 거기에 살려고, 이제 내 집에서 살려고 들어가시는 분도 많지만, 월세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왜냐면 입주 시점은 똑같거든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3개월, 4개월 동안 입주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동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림픽 포레온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 거기가 12,000세대예요. 12,000세대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전세, 월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약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 거기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책 발표가 또 거기 나온 거 실입주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들이 이제 하나 둘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반등이 되는 부분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이 이제 완료가 됐다. 그래서 분양은 어쨌든 집들을 다 이제 샀는데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전세나 월세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구해지지 않으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니
초기에는 꽤 많이 비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쟁을 다 같이, 네. 견제나 다 같이 월세를 내놓으니까. 네. 그러다가 안 나가면 조금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이제 조금씩 채워지고, 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살기 그럼요. 시작하면 네. 그때 이제 좀 활기를 띠는. 네. 그래서 이게 7월달까지 보시면 이게 주황색 부분이 이제 강동구의 시세였거든요. 점점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점점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5월달부터 반등이 되면서 6, 7월달에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다 이제 입주 시점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네. 예. 그 올림픽 프레온 아파트가 올해 11월 27일인가 입주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이제 입주를 다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전세 가격까지 채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게 4월달 얘기예요. 아까 4월달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강동구가. 네. 강동구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뉴스에 나온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주변 전세값까지 뚝 떨어졌다. 왜? 올림픽 포레온 아파트들이 전세 매물이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24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을 했는데 강동구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던. 그게 4월달 뉴스였거든요. 네네, 유일하게. 네. 요 지도 옆에 이렇게 그쵸. 써있네요. 네, 유일하게 하락했는데, 예. 그때부터 저희가 방송 처음 했었잖아요. 네네네.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거주하실 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동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강동구를 보시면 하남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위로는 이제 광진구랑 맞닿고 있고, 그 왼쪽으로는 이제 송파구랑 맞닿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분홍색 잘 보이시는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84제곱미터가 입주권이 23억에 팔렸다고. 얼마 전까지, 예, 아마 김 대표님이 저한테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미분양 나온 거 어떻게? 그거, 계약 포기한 거 어떻게? 그거 올 초에 저한테 얘기했었던 네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팔렸던 게 7월 달에 팔렸던 게 23억에 팔렸고요. 그리고 강동구에 또 하나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23억에 팔렸는데 강동구에 이제 대장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인데요. 그게 20억을 요번에 넘겼습니다. 한 달에 1억씩. 한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는 9억 거래가 됐는데 요번에 7월 달에 넘어오면서 20억 1천만 원에 손바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강동구를 왜 선정을 해서 왔냐면은요. 그 9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억을 넘어간 게 지금 강동구가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네. 서초, 강남, 송파, 강남. 결국에 그 지역. 네. 그러면 여기에 외지에서 20%의 그 유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하신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꽤 될 확률이 높네요. 네. 여기가 지금 고덕역하고 이제 상일동역을 위주로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잡아왔어요. 네. 여기는 예전에 상일동 고덕역 주변으로 주공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데가 지금 여기가 다 탈바꿈이 되어가지고요. 층도 낮고. 네, 5층 이하의 이제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이었는데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고덕역을 보시면 고덕역에서 이제 3대 업무 시설 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강화문이 있고 강남, 여의도. 이걸 3대 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강화문에서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여의도에서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강남에서 얼마나 가깝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값이 반영이 되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2호선 라인 동그라미. 네네네. 네, 거기 보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 3대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약간 애매해요. 5호선 라인이긴 한데 광화문역까지는 39분, 강남역은 33분이에요. 거리상 그래도 강남역은 가깝기는 한데 여기는 갈아타야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33분이라는 시간이 거리에 비해서는 5호선 탔다가 8호선 탔다가 잠실에서 2호선을 타고 강남을 가야 돼요. 진짜 엄청나죠? 네. 근데 33분인데 그 귀찮음을 다 견디면 33분 안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의도까지는 52분. 너무 머네요. 멀죠. 멀죠. 그래도 교통은 약간 그래도 조금 불편하다. 수도권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괜찮은 학군, 그리고 학원갑니다. 네. 이게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학군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학군이 없잖아요. 학교도 새 학교가 들어오고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학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약간 어떤 시간이 좀 지나야죠. 학생들도 다시 이렇게 좀 모여야 되고. 그게
시간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오래 그 걸리죠. 학교에서 이런 서울 수도권 안에서 신축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학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관련 문의가 많은 곳을 제가 한 8군데를 찾아왔는데 네. 그게 대치동, 반포동, 워낙 뭐 예, 유명한. 잠실동, 네. 방배동, 고덕동, 광장동, 아. 목동, 그다음에 분당. 분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단지들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고독이 들어가져 네, 있네요. 고독이 있습니다. 네. 원체 뭐 대치나 반포, 잠실, 뭐 목동 쪽도 워낙에, 그러니까 네. 보통 엄마들끼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제 신혼부부이고 아이가 어릴 때 네.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네. 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조금 이제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마포. 네. 마포인데 그 마포에서 이제 또 마포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동. 그 중학교 때까지.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요. 목동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건 뭐 대치 쪽이에요. 대치동, 네네네. 방배동 그쪽으로. 그쪽이죠. 있는데 네, 그런 거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를 좀 많이 하신대요. 그렇죠. 이게 제가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그 MBC에서 하는 TV 방송에서도 네. 프라의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요즘에는 고분양가에도 청년 경쟁률이 작년에 3배, 얼어 죽어도 신축. 이게 요즘에 얼죽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얼죽신이 강동구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배, 광장동, 목동, 분당은 구축 중심이에요. 오래됐죠. 저도 오래됐죠. 네. 방배동이라든지 광장동, 그다음에 목동, 분당 이런 데는 지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건축 내지는 저기 리모델링 네. 그걸 좀 해서 뭐 아파트를 조금 더 새 걸로 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또 대치랑 대치동, 반포동, 잠실동은 또 너무 초고가예요. 우리 지금 알아보고 있는 네. 지역 중에서 신고가의 네.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는 또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강동구를 조금 선호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산구, 강남구, 송파, 그다음 서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는 2D 과열지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새로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거기서 거주를 하시려고 마음에 가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실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돈이 있어가지고 또 근데 진짜 웬만큼 돈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아서 네. 여기가 나오지도 않고 네. 물건도 거의 네. 잘 나오지도 않고 올라가요. 지금도 그렇죠.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가는데 목동하고 여의도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여기도 실거주를 하러 가야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 외지인 네. 투자가 제일 어려운 지역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을 조금 돌리시는 게 강동구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거예요. 강동구가 네. 외지인 투자도 많이 늘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살고 계시더라도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고학년 정도 되면은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생각을 하다 보면 학군이 괜찮고 내가 살 수 있는 살만한 동네가 어디지라고 보시는 게 강동구 중에서 고덕, 상일, 명일동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보실 수 깨끗해요. 있어요. 도시가 가면 일단 진짜 네. 아까 얼죽신, 얼죽신. 신축, 얼죽신축.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많은 지역이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특히 뭐 여성분들이 더 많이 그러겠죠. 그렇죠. 선호하겠죠. 네. 신혼부부들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네.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깨끗한 집. 네. 그리고 강동구의 또 장점은 또 그것도 있어요.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또 애들 좀 크고 하면 또 강동구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은 어차피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생활권 자체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신축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교육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고덕, 상일, 명일동입니다. 아하. 그래서 고덕역을 이렇게 보시면 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명일동 학원가예요. 아, 여기가. 네, 거기 가면 건물의 대부분들이 다 학원 것들이 많아요. 주변에 학교가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영예고가 또 자리 잡고 있고. 네. 학교가 정말 다 학교입니다.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학교가 많으니까 네. 학원이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경쟁으로 더 네. 좋은 선생님, 명강사 그렇죠. 또 모시고 네. 오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네. 없죠. 우리는 옛날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어저께 뭐 하니라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 보기 전날, 어? 아유, 어저께 뭐 좀 애들하고 논이라고 내가 시험 공부를 못했어. 뭐 게임하니라고 시험 공부 못했어.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네. 말하는 게 달라요. 내가 어제 공부하니라고 게임을 조금밖에 못했어. 네. 말투가 완전히 다르네. 사고방식이. 예. 내가 어제 공부하느라고 애들하고 수다를 좀 못 떨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요, 한 10%에서 20% 정도는 공부하는 애, 안 하는 애로 나눠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자꾸 학원 따라서 또 부모들의 또 욕심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어쨌든 초등학생 때 혹은 중학생 쪽까지도 우리 아가 공부 좀 하네? 네. 이러면 욕심 나거든요. 그렇죠. 왠지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성적 떨어지면 네.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그러다가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하니 네.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신문 본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치동 학원가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또 유명한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음마아파트거든요. 음마아파트는 가서 보시면 이거 주차가 장난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건물도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79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46년, 47년 동안 그런 노후된 아파트인데 거기에 한 10년 정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세로. 아니면 월세로. 애들 학원 때문에. 학원을 왔다 갔다 하기가 음마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학원가를 도보로 다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건축의 이슈가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걱정 없이 또 거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그쪽에 뭐 다시 뭐 연어족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기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자식이 학교를 갔다가 다 졸업을 해서 자기 가족을 꾸몄는데 그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학원 근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강동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봤을 때, 지금 업무지구 세 지역에 대해서, 이 가기가 불편해. 그렇죠. 뭐 갈아타야 되고, 아니면 여의도는 50분이 넘게 걸리고, 이게 좀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요 고덕동의 단점인, 뭐, 강남의 접근성을 해소를 시켜주는 게, 바로 9호선 연장이에요. 9호선 연장. 고덕 강일까지 연장 4개역이 신설되는 건데 그게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여기 9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광화문은 좀 가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편은 해요. 강남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로 접근성은 가장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덕 강일까지 이제 2028년도까지 개통이 되면 가장 좋은 게 고덕역은 이제 W역세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가장 요즘에 최근에 20억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28년이면 한 3년 내지는 4년만 고생하면 금방 가요? 또 올라가면 또 그 정도는 감소할 수 있죠. 살았던 7년 살았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맞아요. 살다 보면 그냥 7년, 8년 그냥 사라져요. 시간이 생각보다 살다 보면 처음은 불편한데 익숙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지금 고덕역, 명일역 주변으로 해서 제가 아파트 시세를 조금 알아봤어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요, 3,658세대인데요. 12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15억 5천만 원부터 가격 호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덕 아이파크가 1,142호 2세대인데 여기는 2011년 12월 입주를 했고요. 여기 16억부터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다 준신축들이에요. 강동 롯데 캐슬 퍼스트라고 하는 아파트도 3,226호인데요. 2008년 9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여기는 14억부터고요. 그다음에 명일역 레미안 솔베뉴 여기가 좀 신축 얼마 안 됐네요. 그 1,900호가 있고요. 여기는 17억 3천만 원부터 이제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4,932세대예요. 여기가 19년 9월 달부터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호가는 19억부터 이제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고덕 아르테온
4,066호가 이제 2020년 2월달부터 입주를 했는데 16억 5천만 원부터인데 이거는 이제 지도를 나중에 이제 조금 확인을 하시면은요. 네. 역하고 가까운 쪽, 그 다음에 고덕역하고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것까지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상일동인데요. 상일동역 주변도 마찬가지인 게 상일동역 주변하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1745호인데요. 여기가 이제 19년 12월 달부터인데 15억 3천. 그다음에 고덕자이가 1842호. 21년 1월 달부터 입주를 했고 여기는 15억부터고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여기는 2019호인데 2019년 12월 달 입주고요. 여기 14억부터 이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일동 역 주변은 거의 완전히 신축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이제 개발이 되었고 여기는 강일동 주변에 업무 시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강동구의 이제 최대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2024년 11월 27일부터 입주를 해서 4개월 동안 이제 입주를 할 거예요.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입주를 대부분 마쳐야 되는데 네. 여기가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원 12,000세대, 12,032세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단일 아파트의 기네스예요. 12,000세대. 그러면 단일 아파트 네, 단지 네. 12,032세대. 웬만한 이제 지자체 중에서요. 시, 군 인구보다 여기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여기 곱하기 3만 그러겠네요. 해도 36,000명이 살아요. 네, 그렇죠. 세대당 네, 3명씩만 명씩? 살아도. 네.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네 명 있는 데도 있고, 뭐, 다섯 명일 수도 평균적으로 있으니까. 보면은 우리가 한 2.8명 막 그렇게 많이 살리거든요. 근데 네. 3명만 해도 36,000명이 살면은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아마. 단지 내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그렇죠.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9호선 연장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연장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그 고덕역 지나서 강일동, 강일역까지 가는 게 9호선 연장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게, 네. 이 정도까지 12,000세대면, 어쨌든 여기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요. 네. 출퇴근을 네, 해야 될 네, 수 있고, 네. 그러면 하루에, 이 단지로 차가, 그러니까 네. 주변 도로 인프라가 좋아요. 제대로 좀 좋아요. 되어야만 네. 그런데 문제 네. 없이 네. 들어갔다 나갔다. 네. 안 그러면 막 내 집에 들어가는데 짜증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양쪽으로 양재대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8차선, 10차선 막 그렇게 양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국민평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20억을 넘어가느냐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가 이제 뭐 4번째 이제 됐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쫓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조금 소외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 서울에 새롭게 주인공으로 떠오른 네. 강동구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인기가 정말 많은데 그 이유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시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미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 엔캐리에 대한 뭐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혹시나 이제 준비가 된다면 이런 게 혹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어서 막 아파트값 떨어지고 막 이러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얘기들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 강동구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우리 많은 분들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